네, 우리 기적방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대로 됩니다. 오늘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제가 파이팅 하면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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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기적방 팀, 우리 모두의 꿈을 향해, 도전을 향해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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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이제스틱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다이제스틱스가. 다이제스틱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요.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소화효소. 그럼 여러분들은 효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효소.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닐까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효소는 근데 음식 소화효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효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소는 사실 모든 우리 생명체에서 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매제. 촉매제. 네, 촉매제. 그래서 이제 혈액이나 세포, 몸 전체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 등의 이제 효소 없이는 어떤 활성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효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사 효소가 있고, 전신 효소가 있고,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화 효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화 효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소화 효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 몸에 다 자연적으로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화 효소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소화 효소. 소화 효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소화 효소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들이 각각 자기의 갈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해주는 촉매제.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화 효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 음식물들이 잘 소화돼서 잘 흡수돼서 그 기능, 그 영양소의 기능이 잘 되도록 흡수되도록 돕는 게 바로 소화 효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화 효소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소화 효소를 이렇게 따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네. 왜 있을까요? 소화 효소도 노화되지 않을까요?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이 들수록. 좀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소화 효소가 우리 몸에 다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 효소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또 양이 줄어들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왜 효소가 필요하긴 할 거야 또 각자의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몸 상태도 다르다. 소화 효소의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소화 효소가 잘 활성화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닌 분일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의 그 현대식 습관, 식습관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게 소화 효소를 막 바닥까지 다 긁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면을 취하고 다시 일어나면 재충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생활만으로도 소화 효소가 잘 이제 생기게 마련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가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 효소가 풍부한 이제 각종 곡류나 채소 위주의 우리가 식단이 아니고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화 효소가 너무 많이 쓰이면서 소화 효소가 부족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꼭 먹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이제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예 소화 먹다가 뭐 안 되는 건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나오겠지. 배설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요즘 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들, 그 노폐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장에서부터 이제 위에서 이제 소화가 되고 안 된 것들이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각각 기관에 흩어져서 이렇게 노폐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장에 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퍼져가면서 그것이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으로 인해서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에 융털인데 융털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소장에 이제 융털이라고 뾰족뾰족 털처럼 나 있는 거. 그거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이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상식, 이제 실력이 좀 나올 텐데 소장 융털에 음식물이 껴요. 특히. 그래서 그 낀 음식물이 노폐물로 쌓여서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효소가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렇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예스가 나오시면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 나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나른하고 소화가 잘 안 돼. 이제 그런다. 그러신 분이다. 또 영양제를 먹긴 먹는데 이게 효과를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건강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막 피곤해. 항상 피곤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또 다른 거 하나는 음식을 막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먹기만 하면 막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막 설사하고 뭐 이래요. 이러신 분들. 또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 또 알러지나 아토피 등에 시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강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제 구취가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아.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러신 분들 여기에 예스라고 하나라도 대답하시면 이런 현상이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식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화 효소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게 현실인데, 그런데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여기 하나라도 예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소화 효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이제 소화 효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소화 효소, 이렇게 효소가 소화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 유산균 먹는데, 꼭 효소 먹어야 돼요? 어떠세요? 네, 그런 사람들 먹어야죠. 많아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김정희 사장님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유산균을 먹고 있어도 효소는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건강의 이제 제 1순위가 보통 어디라고 말을 하죠? 당. 당. 나 또 괜히 또 오늘은 또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위라고 얘기를 하실까봐 좀 쫄아있는데요. 위라고 당입니다. 저희 시크릿 에이전트거든요. 좋아요. 맞습니다. 이 장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 장 건강이 중요할까요?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면역 질환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어디다? 장. 또 염증 질환과도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장이에요. 또 우울증이나 짜증 같은 이런 정신적인 신경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게 어디다? 장이다. 예. 이제 그래 요즘 짜증 많이 내시는 분들 유산균 많이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건강이 있으니까 이제 장인데 그러면 이제 장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와 장, 그러니까는 음식물이 섭취되고 이 항문으로 배설이 되기까지 관련된 모든 장기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이 좋으려면 그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하고 아랫물도 깨끗해야 윗물도 깨끗한 것처럼 이 모든 이 위와 장과의 관련 케어, 이 복합적인 케어가 가능한 게 뭐냐? 이 유산균과 이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유산균과 효소를 둘 다 동시에 드셔야 되는데 이제 타이밍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유산균은 우리 언제 먹죠? 아침에 일어나서. 네. 왜 아침에 드시죠? 공복에 세균을 살려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공복에 드셔야 돼요. 왜 공복에 드셔야 하냐면 이 유산균이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장까지. 장까지 가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오죠? 위산이 나오면서 소화액에 위산에 유산균이 사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산균은 언제 먹어라? 아침에 공복에 먹는 거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소화효소는 언제 먹어야 될까요? 식사 후에.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을 때 못 먹었으면 식사 후 바로 후에. 왜 그럴까요? 도움을 주는 거니까. 소화시켜주라고 그러는가? 그 효소가 나와서 분해하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좋아요. 이 결국 소화효소를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이런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거기에 있는 이 영양소가 각각의 필요한 장기에 잘 도달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소화효소는 음식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관 내에 있는 이제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이 효소를 먹어줘서 골고루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 효소는 식사 중간에 그리고 이제 처음 식사 중간에 못 먹었다. 그럼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화 효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소화 효소를 꼭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다이제스틱스입니다. 이 미국에서만 출시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출시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소화계뿐만 아니라 입에서 이제 항문으로 가기까지 이제 소화에 관련된 모든 장기의 건강을 돕는데 이게 바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이제 영양식품, 건강식품을 보면 대부분 많은 쪽이 이제 장 건강에 관련된 영양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와 이 소장, 그러니까 보통 대장에 관련된 이런 건강식품이 많은데 위와 소장에 관련된 건강식품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D는 뭐냐면 이 위와 소장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D가 중요한데 이게 말 그대로 천연 소화 효소예요. 소화 효소. 소화가 잘 되도록 섭취를 하면서 잘 되도록 돕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 효소 혹시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엔자임. 엔자임이 효소예요. 엔자임이 효소인데 그 효소 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아밀라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밀라제 들어봤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뭐 펩타제, 네, 뭐 락토아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가물가물. 가물가물이지만 이런 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예요. 근데 저희 이 다이제스틱스가 이 다른 효소 제품보다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 효소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소화 효소예요. 그런데 저희 이 다이제스틱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유당, 그 다음에 섬유질, 파이버라고 하죠. 이 채소 같은 세포벽을 잘 부대해주는 그런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뒷면을 보시면 많은 이렇게 그 효소의 종류가 나옵니다. 네, 뭐 탄수화물에는 뭐 어떠한 효소가 있고, 뭐 단백질에는 이렇고, 뭐 파이버에는 이렇고, 뭐 지방에는 이렇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를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서 이런 효소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올게닉, 유기농 효소예요. 이 효소의 종류가 여러 추출해서 나올 수 있어요. 원료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회스탈 아시나요? 회스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소화제. 팔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스탱. 네. 이 회스탱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먹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판트레아틴이라고 하는 효소 때문이에요. 이 판트레아틴이라는 효소가 이 회스탈에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를 되게 돕는데 많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판트레아틴이 어디서 나오냐면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효소예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우리 건강식품은 뭘로 유명하냐면 다 올게닉이고 야채나 곡물 그리고 허브에서 나오는 그런 발효해서 나오는 효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합니다. 클린하고 안전하고 그거 강조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떤 분들 이러실 수 있거든요. 나 소화 잘 돼. 나 철도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철도 씹어 먹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네. 건강했네. 뭐 소화를 그렇게 잘했네.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소화 잘 돼 문제 없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소장 융털 사이사이에 낀 이 음식물
이게 굉장한 이제 큰 병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가 섭취하는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섬유질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섬유질?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음. 이 야채가 사실 소화가 제일 잘 안 되고 찌꺼기로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김서구 박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다이제스틱스를 이제 원래는 식사 중간에 2정을 드십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 2정을 식사 중간에 드세요. 아니면 이제 식사 까먹으셨다 그러면 식사 후에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건 뭐냐? 디톡스 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2정씩 15일간을 먹으랍니다. 그러면 소장 융털에 낀 음식물들, 찌꺼기들이 깨끗해지는 게 자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제스트를 저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 좀 이렇게 좀 이번에 좀 집중해서 디톡스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 그러니까 죄송해요. 점심 저녁,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잖아요. 점심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하시면서 15일간은 집중해서 이 2정씩 하루에, 그러니까 4알이죠. 하루에 4정을 15일간 드셔보시는 미션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거 효소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있을까요? 이거 있죠.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제 몸속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이 회사에서는 이게 이렇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얘기를 하면 제 얘기니까 제 스토리니까 저는 D를 언제 효과를 많이 받냐면 이 체했을 때 뭐 잘 음식을 너무 거부룩하게 먹었거나 좀 부담스럽게 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 2정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한 15분, 20분이면 사그라듭니다. 근데 진짜로. 최인숙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가 또 통화하면서 D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 맞아요. 이제 회사에서 소화제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은 뭐냐? 특히 이제 이 디톡스가 이제 끝나시고 나신 후에 제가 또 권해드리는 건 좀 소화 불량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체를 한 느낌이라든지 이러신 경우에는 진짜 딱 2정 딱 드시고 한 15, 20분이면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제로 좋나요? 라고 뭐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딱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화가 잘 되는 건 맞죠. 왜냐면 소화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효소를 먹어주는 거니까. 예.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제스틱스를 좀 정리를 좀 도와드려 봤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먹는 거 우리 시크릿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건강식품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다이제스틱스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걸 먹어도 결국은 흡수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이 소화 효소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거 자꾸 먹어대면 이 내성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죠. 아닐 것 같아요. 음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저희가 이게 건강식품이잖아요. 식품. 우리가 이제 이 각 나라들이 식품이라 이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정할 때는 사실상 어떤 거냐면 이게 약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입니다. 더 중요하고 이게 목적이 있는 음식들로 만들어져서 보조를 해주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어서 음식물을 이제 식품의 한 유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의 경우 뭐 야채를 많이 먹네, 적게 먹네 해서 내성이 생기네, 안 생기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무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소화제가 아니니까. 이게 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 내성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 결국 약물의 반복적인 복용에 의해서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이 아니고 그냥 야채, 이 음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제품은 더군다나 더 이제 안전하고 음식물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걸 자꾸 먹어대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우리가 특별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음식물을 먹는 거냐. 푸드라고 이제 닥터콘 박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푸드라고 이거는 그냥 푸드라고 우리가 먹는 우리 라이프하이 시크릿은 푸드를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 원인이 이제 닥터콘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건강식품들이 다수의 건강식품들의 이 원료, 그리고 이 방법, 만들어지는 이 방법들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는 원료, 안전하지 않는 방법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된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이런 편견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말 그대로 음식물로 만들어진 그리고 안전하게 정말 최상의 원료로 최고의 원료로 만들어진 그런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다이제스틱스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전 진짜 이 다이제스틱스로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소화에 관련된 건 이제 위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다이제스틱스를 드시고 많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다이제스틱스를 드시고 이제 효과를 보신 좀 내용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장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카메라를 못 켜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약간 속쓰림 현상이 좀 자주 있거든요. 네. 혹시 요거를 먹게 되면 그래서 유산균을 사실은 저희 유산균을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되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우리 유산균에도 왜 소효효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포씩은 먹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요거를 먹으면 그 위 속쓰리는 현상도 많이 완화가 될까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속쓰림이 해결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네. 저희의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후기가 있는데 우리 박기정 스포너님 먼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저도 이 소화효소가 저희 집에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먹지 않았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위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랑만 귀한 것이어서 주고 있다가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위장 장애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을 먹어도 이렇게 완화가 안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효소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저는 한 이틀 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되게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인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가 늘 하던 그 루틴에서 좀 바뀐 건 효소를 더 먹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의 효과라고 느끼는데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도움은 받긴 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고 후기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속쓰림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올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위산이 많이 나올 경우에. 그런데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소화 효소가 부족하니까 소화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산을 뿜어내는 거예요. 음식물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조선인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떤 경우신지는 모르죠, 우리가. 뭐 이렇게 검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소화 효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소화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편안하시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추 드려요. 드셔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안 아픈 네. 사람, 이건 속이 안 좋은, 건강한 사람도 먹어도 너무 좋은 걸 느끼니까 이제 특히 어디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길어지네. 아까 채팅창에 현자 질문 사장님이 채팅 뭐 하신 것 같아요. 정현자 대장 사장님. 수술하신 분한테 권유해도 될까요? 뭐 제가 또 의사가 아니니까 또 뭐 대장 수술하신 분 권유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는 말을 못 드리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건강식품을 권해주세요. 왜냐면 결국 대장이 안 좋은 건 대장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주변 다 복합적인 거고 대장 우리 또 유산균 드셔야지. 대장 안 좋으시면 유산균도 드시고 효소도 꼭 드시는 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하고 아랫물이 깨끗해야 윗물도 깨끗하고 그런 거니까 저는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이것 때문에 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건 분명하니까.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닥터 한마디 해도 바꿨습니다. 될까요? 네, 죄송해요. 질문 뭐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마디,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저번에 저희가 고추를 너무 매운 걸 먹어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이제스트 효소를 먹고 그 위경련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무슨 갑자기 뭐 쓰림이 있거나 경련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어, 김혜미 사장님 어. 미국에서 이런 후기를 좀 알려주셨어요. 김혜미 사장님이 위경련이 일어나실 정도였다. 이 매운 거 너무 잘 드시는데. 근데 날 정도면 진짜 많이 매웠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위경련에도 소화 효소가 효과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근데 더군다나 후기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이제 위경련이 나고 막 이러면 또 병원을 가든 약을 가든 또 약을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너무 안 되면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다이제스틱스로 해결이 봐지는 정도라면 이왕이면 이런 거 먹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더 깊숙하게 안 들었지만 소화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화가 빨리 온대요. 예,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의 과학적인 설명이라 제가 오늘 좀 이제 스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이 상대적으로 이 호르몬 그러니까 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이 호르몬까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화도 빨리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여행을 갈 때는 뭐 집에서도 먹지만 여행을 갈 때는 빼놓지 않고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행 가면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먹는데 얘를 꼭 먹어줍니다. 그래야 속에 이게 또 적당히 조금만 먹으면 좋지만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꼭 먹어주고 나면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금방 또 소화도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행 갈 때 필수 아이템으로 꼭 컬브와 얘를 갖고 다녀야 되는.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을 만나러 갈 때나 제품에 익숙하지 않으신 파트너분들을 만났을 때 꼭 챙겨가는 게 커브랑 다이제스틱스입니다. 이거. 네.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제 이게 소화 효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또 알리는 또 조로의 기회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소화 효소를 드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그럼요. 여러분들 진짜 권해드려요. 네, 너무 좋은 제품, 진짜 시크릿에서 라이파이 시크릿으로 소개된 다 제품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이제스틱스 드시고 정말 이 속이 건강해지는, 우리가 속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품을 먹으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크라운 로얄 왕관을 쓰기까지 시스템 안에서 수배할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는 우리 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